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국제 정세는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편 중국은 경제력 대비 국방력을 무리하게 증대시킨 물론 영토 야욕을 보이며 동북아시아 정세를 불안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육군과 해군, 공군의 군사력을 끝없이 증강시켜 나가야만 하는데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 국산화입니다. 국산 무기 없이 미국 또는 유럽 등 외국산 무기만을 구입하여 계속 무기 종속국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경비에 대한 어려움과 부당한 가격 인상 등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겪어야 하며 무기 기술 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나 모든 무기 플랫폼 국산화라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추가 생산 라인 확장을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가 우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대한민국 KF-21 전투기 수출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공군의 KF-21 전투기의 양산 가격을 85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며 미국산 F-35에 비해 가동률이 80% 이상 수준의 운영 유지비를 갖추는 데 성공한다면 현재 알려진 KF-21 전투기 140대 이외에 스마트 팩토리로 불리는 카스 시스템 구축으로 KF-21 생산 라인을 증가시켜 400대 이상의 국산 전투기 생산 라인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전망했습니다. 현재도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수출 문의가 물밀듯 들어오고 있지만 향후 추가적인 발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이 완벽히 완료되는 시점인 2030년에는 한국 공군이 보유한 F-16이 약 40년간 운용돼 노후화된 전투기의 대체 전투기를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아도 KF-21 실전 배치와 맞물려 많은 국가들의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 시기가 비슷한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KF-21 전투기와 비슷한 가성비를 갖춘 최신형 전투기 모델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 구형 전투기를 대체할 유일한 모델은 한국산 KF-21 전투기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은 더욱 많이 가동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미국산 F-35가 존재하겠지만 F-35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특히 해외로 수출되는 F-35 수출형의 스텔스 기능은 계속해서 불안한데요. 또한 미국 공군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더라도 운용 유지비와 가동률 측면에서 KF-21 전투기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군에게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KF-21 전투기가 최고의 선택일 것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KF-21 전투기가 출시될 때쯤이면 미국산 F-35 가격이 대당 7천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KF-21 전투기 가격 경쟁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산업연구소에서는 이에 대한 전망을 달리했는데요. 미국산 F-35 전투기는 7천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향후 몇 년 뒤에는 F-35 전투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미국 전투기를 살펴본다면 F-16 전투기와 F-15 전투기 등 많은 미국산 무기들은 처음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상정된 요구 조건을 보았을 때 가격은 명목상이며 결과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훨씬 늘어남을 알 수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추가적 결함과 천정부지로 뛰는 운영 유지비가 각국에 알려지며 캐나다처럼 주문을 대량 취소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F-35 전투기의 생산량이 점차 하락하며 양산 가격조차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KF-21의 가성비는 놀랍습니다. 이전에 한국산 무기를 구매했던 국가들을 중점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며 오히려 한국 무기를 구매하지 않았던 국가들에서도 스스로 찾아오고 있는데요. 특히 생산량과 가격 운영 유지비를 장점으로 삼아 해외 시장의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한국군의 요구대로 스펙이 완성될 시 시장 판매 잠재력은 300대 이상이 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이 스스로 수출 신기록을 갱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주장하는 주된 이유로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 전투기와 같은 특이한 포지션을 가진 전투기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외교적으로도 적대 관계를 가진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원만함을 한국산 무기 구매의 이점으로 작용시킬 수 있는데요.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에 적용된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 파스 시스템이란 1000분의 1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미래형 전투기 조립 시스템입니다. 이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존재하는 전투기 조립 방식 중 가장 최신형의 스마트 팩토리 최첨단 기술력인데, 이런 전투기 생산 라인인 파스 시스템 도입으로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파스 시스템은 KF-21 전투기는 물론이고 한국형 수송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립 방식은 디지털 형식으로 3차원 공간에 설정된 좌표를 따라 위치를 잡아가는 초정밀 시스템인 만큼 기존의 사람이 해오던 방식과 달리 조립 공정 기간이 2.5일 단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투기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항공기는 비행 환경과 다양한 공기역학 요인에 반응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최소한의 조립 오차율은 항공기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항공 생산 분야 최고 선두로 달리게 되었다는 것은 KF-21 전투기가 얼마나 생산력이 뛰어난지 몸소 실감시켜주는 기술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이 자랑스럽게 광고하는 FC-31 전투기는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며 말들이 많았는데요. 중국에서도 FC-31은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던 기종입니다. 이 기종은 원래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민항업체가 추진하는 전투기였는데요. 2015년 항공 전시회에서 해당 동체를 공개하며 해외 바이어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선전을 했지만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해외 정부의 관심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사태가 위태로웠던 순간 중국 정부가 결국 빚까지 끌어모아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뒤늦은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이 들어가면서 FC-31 전투기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설계 한계에 부딪혀 기형적인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년간 개발을 진행한 덕분에 2021년에 겨우 시제기가 나온 FC-31 전투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출혈도 심각하기에 어떻게든 우수한 기체라는 홍보를 진행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체의 신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비슷한 시기에 하늘을 날아오른 KF-21 전투기는 완벽한 성공을 거두며 세계는 중국과 비교되는 행보를 걷는 한국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다급하게 FC-31 전투기를 찬양하며 KF-21 전투기를 깎아내렸지만 전 세계인들 모두 지켜보며 스스로 판단했는데요.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실제 성능 테스트를 지켜본 세계 각국은 결국 한국의 KF-21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